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이랑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초반에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줬는데 이게 코스피에서 물량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3.5% 가까이 하락 중에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큰데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하고 거의 3% 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초반에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코스피에서 물량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게 두려움의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최근에 지난주 그리고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레버리지 효과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가 없던 상황에서도 신용 융자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신용 플러스 신용 융자는 별도로 있고 또 레버리지 또 따로 이렇게 추가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높은 변동성, 이게 지수인데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거 상승하더라도 낙폭 하단을 지지해주는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추세 이탈로 나오면서 이제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심리적 영향이 무척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탁 보유 자금이 원래는 고객 예탁금이 140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14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설정액이 100조 원까지 쪼그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영향이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심리적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벌 때는 매수 심리가 무척 강했지만 이제 반대로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 매도하려는 심리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초반에 아무리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같이 이제 겁을 먹은 사람들이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 상승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오히려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하락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 조정받고 흔들리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박스권 돌파할 때 다시 가파른 상승세,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사이클 다시 불러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천, 심리적 지지 구간이 7천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밀리면은 6천, 5천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한번 방향성을 타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심리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매도도 중요하긴 하죠. 지금 외국인 매수 매도가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지수 하락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에 왜냐면 외국인들은 장기 2,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물량이 많을 거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매물 압박이 강한 거고 근데 이게 끊기잖아요. 이 사이클이 한번 끊기면 다시 외국인도 순매수 기조로 들어올 건데 왜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 초반 아침에는 1499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1400원까지 간 게 엄청 오랜만이잖아요. 그 말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만 멈춰주면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시장이 안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외국인 매수로 더 가파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은 환이 계속 오르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이제 그 환 시장에서도 이제 원화가 강세로 바뀐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그냥 원화 자산에만 투자를 하면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 포지션이 어떻게 언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이게 추세가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 환 시장이 그 원화가 한번 꺾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제 매도 치던 거를,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베팅하던 사람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 주체들이 빠르게 포지션을 바꿀 거예요. 포지션 변화에 빠르게 나서겠죠. 그러면은 원화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예요. 원화가 상승한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추격 매수를 부르게 되겠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이제 공매도 원화 숏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원화를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겹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숏 커버링 강하게 들어오면서 원화가 엄청 빨리 강해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 매도 자금이 매수 자금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ADR 상장하고 나서 실망 매물인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오래 갖고 있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던지는 건지, 상승했을 때 조금이라도 차이, 그 예전에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잖아요. 언제부터냐면은 하이닉스는 이때 5월부터 15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 갔으니까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달 전에 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언제라도 그 사람들은 수익이니까 2달 전에 이때 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꺾일 것 같으니까 약간 조금이라도 차익을 남겨야겠다 하는 심리가 커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긴 해요.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심리적 지지 구간인데 200만 원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탈하게 되면은 170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 구간에서부터는 거의 그 매수 심리가 또 강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지킨다 그러면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200만 원을 못 지킨다 그러면은 150에서 이 구간 170 사이 구간에서 흔들리다 다시 반등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때는 새로운 그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때는 다시 그 200만 원, 그 250만 원 구간 정도가 이제 박스 상단 고점 부근이니까 그 구간에서 강한 매물 저항이 예상되니까 이런 건 실시간으로 지표 차트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은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원래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이 ADR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그 연계 레버리지 상품까지 미국에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결국에는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투자 사람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이랑 이란 사태인데, 미국이랑 이란이 또 그 전쟁을 재개할 것 같이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되는 게 아닌가, 봉쇄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74불까지 아까 봤는데,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 압박이 심해져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발언이 쏟아지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인상하면은 그 IT 기업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 돈을 빌려야 되니까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 경제의 악순환 사이클로 바뀌게 되니까 이 유가를 어떻게 잡을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지금부터 빠르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트럼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나갈 일이에요. 왜냐면 그 ADR 그러니까 어차피 빅테크 기업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AI 센터고 이게 결국 반도체 수요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2030년 내에는 해소되지 않을 거다. 27년이 고점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고점이 그 수요가 완전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점이었던 게 계속해서 이제 그때 그 수요는 계속해서 있지만 공급이 조금씩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급 부족 사태가 2030년 이전에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그 전망하고 있고 최소 5년 내로는 그 반도체 우위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DR도 그렇지만 그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이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흔들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증시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피델릭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초반에는 강했어요.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은 초반에는 강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코스닥을 상승을 이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고점 찍고 나서 이제 그 하이닉스 중심 매물 나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가 꺾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전 주가로 회귀한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얘는 나쁘지 않아요. 매출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 분기 실적인데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죠. 꺾이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피델릭스. 그래서 이 피델릭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컵앤핸들 패턴 구간까지 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인텍플러스 역시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검사 장비 업체이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이때 긴 횡보 박스권 그리면서 그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그 거래가 조금 미흡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박스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죠. 변동성은 있지만 코스닥이 약했던 거에 비하면은 인텍플렉스의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우상향 하단 추세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 중에 있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텍플럭스도 오늘 아침에 채널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그리고 장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약간 수급이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섹터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그 짧지만 한 5% 정도 단발 슈팅이 나와주었고요. 지수만 괜찮았으면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침에 제가 그 채널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오늘 아침 종목이죠. 8시 23분 장 전에 모든 종목들은 다 장 시작하기 전에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그 문자나 남기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진 종목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줬잖아요. 터지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서 피델릭스랑 어떻게 보면 차트가 비슷한데 피델릭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성 코퍼레이션도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주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구간 분봉에서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거래가 조금씩 유입되면서 거래가 이렇게 조금씩 유입되면서 지금 최근 강한 거래량이 유입됐거든요. 지금 1600원 구간이 이제 그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었어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렇다는 말은 이제 한 번에 이 1600원 구간에서 오늘은 지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1600원 구간에서 다시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다시 말아 올린다거나 아니면 하락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다시 재회복할 때 그때 보시면 좋아요. 그때 보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00원을 기점으로 여기에서 위에 안착시켜 놓고 물량 소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1800원에서 1차가 1800원이고 2차가 2000원 구간인데 이 부분까지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600원 기준으로 1800원이면은 15% 정도 14% 정도 그리고 2,000원을 26% 정도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단기 수익 구간이 거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이러한 그 강한 거래량 유입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최근 갑자기 증가를 했잖아요. 증가하면서 1,6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물량 소화하고 2,000원을 뚫을 때 그때 거래량이 이러한 장대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장기 추세로 커앤 핸드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 전고점이 2,800원 정도 되니까 대략 2,600원에서 2,800원을 그 상단 고점 부근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에 따라서 1차를 1,800원에서 2,000원을 잡을지 1차가 1,800에서 2,000원 사이고요. 그리고 2차는 2,600에서 2,8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클 그 목표가를 달리해서 1차, 2차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수 차량, 음압병동 막 이런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폭염 수혜주로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다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텍이 왜냐면 오텍이 원래 그 여름 대표주 그러니까 이제 그 히트펌프 정책 때문에 단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는 앞으로는 오텍에서 인수한 캐리어 그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열을 전기도 엄청나게 잡아먹지만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열을 엄청나게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공조하고 냉동, 냉장 등 열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오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엘봉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닥 이게 제가 좋아하는 상승 삼각 수렴이잖아요. 바닥은 점차 높아지면서 고점을 뚫기 직전에 그리고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는 것.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구간 물량 소화가 끝나면은 아마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시세 분출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까지 1차적으로는 전고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고점 부근이 얘는 5,200원이죠. 5,200원, 5,200원까지 1차 목표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박스권 여기에도 거래량 있으니까 매물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0원 구간에서 1차 저항이 생길 거고 2차 5,000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4,000원에서 5,000원을 1차, 2차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삼각 수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2,500원 근처까지 혹은 2,500원까지 안 가더라도 아마 한 번 더 눌릴 때 잡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3,000원이 여기 저항 구간이잖아요. 이 3,000원 구간에서 그냥 뚫고 날아가면은 그때 그 돌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상승 채널의 그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게 1차 방법이고 2차 방법은 돌파 매매라고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상단 박스 라인을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의 매매법 중 하나인데 그 두 가지 모두에 적합해 보여서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오텍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상승했어요.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이다. 얘도 역시나 이제 시장이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깨진 경향이 있죠. 왜냐면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추세 하락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저항 구간도 완벽하게 만들어 두고 있고 그 상승 채널 하단 부분 완벽하게 지탱하면서 이 박스권 물량 소화하는 흐름 보이죠? 크게 오늘 3,000원 근처에서 지금 2,940원인데 3,000원 부분이잖아요. 즉 여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기존에 보고 있던 그 피델릭스 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 채널에 안내해드린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런 정보들은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에 정보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관련 채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 장 마감 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